조선시대 여인 중에서 최초로 거열령을 당한 악처 이야기. 지금의 충남 논산에 내은가이라는 여인이 살았다. 이 여인은 우동이라는 자의 아내로 동네에서 제법 미인에 속했다. 우동 자식은 제주도 좋아. 저런 미모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다니. 물려받은 밭이 많잖아. 이 밭이 다 우동이 거잖아. 하긴. 그나저나 저 여인 성격이 안 좋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래, 지 멋대로고 남자들을 아주 우습게 본대. 마침 저기 오네. 이 고을 사내라는 것들은 하나같이 시시해. 그나마 우동은 돈이라도 많지. 저것들은 뭐 내세울 게 있어? 실제로 우동의 아내 내은가이는 평생을 남성들의 뜨거운 시선을 받으며 살다 보니 세상 무서울 것이 없었고 남자들을 시시하게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날, 장에 갔다 돌아오던 내은가이는 개울가를 지나게 됐다. 더운데 개울에 발이나 담그고 가야겠다. 하고 개울가로 내려갔는데 개울가에서 이웃집 강수가 목욕을 하고 있었다. 내은가이는 깜짝 놀라서 돌아가려다가 가만히 보니 강수가 의외로 미남인데다 무엇보다 체격이 광장했다. 강수 저 사람 겉으로 보는 거랑 완전 다른걸? 운동을 했는지 몸이 보통이 아니네. 하다가 문득 벗어놓은 강수의 옷을 보니 옷이 다 해졌다. 아참,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몸만 좋으면 뭐해? 더럽게 가난한데. 며칠 후 내은가이는 마당을 쓸고 있는 서방 우동을 찬찬히 봤다. 보면 볼수록 참으로 왜소하고 보잘것없이 생겼네. 저 큰 밭만 아니었다면 내가 저런 사람하고 혼인했을 리가 없지. 열심히 마당을 쓸던 우동이 내은가이의 시선을 느끼고 돌아봤다. 뭘 그렇게 유심히 보시오? 더운데 들어가 쉬시오. 내 금방 따라 들어가리다. 그냥 하던 일 마저 하세요. 전 바람이나 쐬고 올게요. 그럼 같이 갑시다. 아니요, 혼자 쐬고 싶네요. 하고 내은가이는 집을 나가서 왠지 모를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마을을 천천히 산책했다. 그러다가 개울가에 다시 지나게 됐는데 강수가 또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은가이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강수를 지켜봤다. 강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목욕을 계속했고 한참 후 목욕을 마친 강수가 옷을 입으려다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내은가이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부인, 발가벗은 강수에게 내은가이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날 이후 내은가이는 밤마다 강수의 집을 몰래 찾았고 내은가이는 강수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이러다가 발각되는 날엔 서로 무사하지 못하니 만나는 횟수를 줄여야겠소. 발각 안 되면 되지. 뭐가 걱정이란 말이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요. 나야 총각이지만 부인은 남편이 있는 몸이니 조심해야 하오. 그 말에 내은가이가 생각에 잠겼다. 며칠 후 서방 우동이 밭작물을 팔기 위해 이웃마을로 떠날 차비를 했다. 밤늦게나 돌아오게 될 것이오. 문단속 잘하고 있으시오. 하고 우동이 이웃마을로 떠나자 내은가이에게 한 가지 묘안이 생각났다. 그래,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밤늦게 돌아온다고 했으니 한적한 길에 숨어 있다가 해치우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 집 재산은 다 내 것이 되고 난 그 재산으로 강수와 둘이 행복하게 살면 돼. 내은가이는 얼른 강수에게 가서 자신의 계획을 말했다. 하지만 강수가 주저했다. 뭘 망설여? 전후의 기회인데. 난 아무래도 길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겠어. 어디서라도 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안 하겠다는 거야? 저 재산이 다 들어오는데도? 평생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 거야. 그럼 길에서 해치지 말고 오는 길에 당신네 밭에 움막이 있으니 거기로 유인해서 같이 자시오. 그럼 우동이가 자는 틈에 내가 해치우겠소. 그리고 나서 인근 밭에 빨리 묻어버립시다. 두 사람은 그렇게 우동을 처리하기로 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그날 밤 아무것도 모르는 우동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인데 밭 근처에서 아내 내은가이가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닌가. 우동은 반가운 마음에 한달음에 내은가이에게 갔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 있소?
당신은 열심히 일하고 오는데 어찌 혼자 집에서 쉬고 있나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온막의 술상을 봐놨으니 잠시 쉬었다가 가시지요. 집에 가서 마시지 않고 왜? 집에서만 있으니 답답해서요. 오늘은 곡식도 지키고 달빛도 맞으면서 밭에서 쉬었다가 가시죠. 그럽시다.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무언들 못하겠소? 그렇게 내은가인은 우동을 움막으로 유인했고 계획대로 술을 먹여 재웠다. 내은가이가 움막에서 나오고 강수가 들어갔다. 이들은 우동의 시체를 밭에 급히 묻고 돌아왔다. 완전 범죄라고 생각한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며 행복해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민이 우동의 밭을 지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상하다. 땅에 뭘 묻었나? 저기가 왜 저렇게 올라왔지? 이내 내은가이를 찾아와 물었다. 밭을 지나는데 며칠 사이 누가 뭘 갖다가 묻었는지. 땅이 도톰하게 올라와 있네요. 알고 계셨나요? 네? 내은가이는 화들짝 놀랐다. 그나저나 우동이는 며칠째 안 보이던데 어디 갔어요? 출장이요. 저도 왜 안 오나 기다리고 있어요. 주민이 돌아가고 내은가이는 강수와 우동의 시체를 다른 곳에 급히 옮기기로 한다. 한편 주민은 뭔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이상해. 밭에다가 무슨 귀한 걸 묻었길래 당황을 하지? 돈 상자라도 묻었나? 되게 궁금하네. 내가 몰래 파봐야겠다. 하고 다시 밭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내은가이와 강수가 밭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었다. 무엇일지 궁금해서 숨어서 보는데 우동의 시체였다. 주민은 기겁을 해서 관아에 신고를 했고 내은가이와 강수를 체포한 현감은 죄질이 사악하다고 판단해서 즉각 조정에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태종은 처첩이 남편을 죽인 사건으로 이처럼 끔찍한 일은 없었다. 하고 정승인 황희에게 물었다. 이 여자가 저지른 범죄를 지방에선 어떻게 형벌하는가? 목을 뱁니다. 태종은 목을 베는 것만으론 부족했다고 생각했다. 유래는 능지처참하는 법이 없느냐? 이전에는 거열형으로 능지처참을 대신하였습니다. 하고 황희가 대답했다. 태종 7년 11월 28일 태종이 판결을 내렸다. 지방 고을에서 죽이면 누가 알겠는가? 서울로 잡아와서 저작거리에 세우고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나서 거열한 후 사지를 나누어 여러 도에 보내라. 하였다. 한마디로 찢어 죽인 후 사지를 각도로 보내서 본보기로 삼으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기록에 의하면 내은가이는 조선이 개국한 이후 여인 중에서 최초로 거열형을 당한 인물이 되었다. 참고로 실록에는 강수의 처벌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은데 아마도 같은 형벌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구독 부탁드립니다.